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형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한 내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님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 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자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을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간이식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까봐 혼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하라고는 강요하지 않더라고. 다행이지 뭐. 졸지에 간 내놓아야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 간 이식하기로 했어. 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맞는다고 하니 뭐 나야 좋았지. 쟤는 뭔 생각으로 간이식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그니까 나중에 간이식 해주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고작 간 조금 떼어준 거 가지고 유세하진 않겠지? 난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라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더라고. 아휴, 앞으로도 그럴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정말. 나도 들어보니까 간 주는 사람도 후유증 생길 수 있다고 그러대. 뭐 후유증 생기는 사람이 많은가? 후유증 생기면 얘네 나보고 아이들까지 다 떠맡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간이식 잘 되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뭐 쟤까지 꽤 버틸 수나 있겠어? 3천만 원 정도 주고 떼내면 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세요? 3천만 원 주고 떼내다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간이식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간이식 절대 못하겠네요. 전 재산 30억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수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살리고 간준 며느리는 간만 받고 버리시려고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랑 며느리도 차별하시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안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간이식 못 해주겠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간이식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간이식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게 했다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 나 당신 간 절대 받을 수 없어.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한 건데 나도 살고 싶었는지 당신이 간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말리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너무 화가 나고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도 나쁜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정 잡고 이식 수술하자. 내가 당신한테는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정 잡고 다시 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았어. 의사 선생님도 일정만 다시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간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간 받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 엄마랑 아버지 그동안 나랑 형 차별한 것도 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일단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니까 일단 받고 있어.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신이랑도 안 산다고 말해놓았어. 그러니까 병원도 당신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험금도 당신한테로 주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간이식 받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로 써야지. 이것도 나한테 주고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 간을 못 받겠으면 다른 식구들 적합성 검사라도 받게 해야지. 남편은 모든 상황을 미안하다고 한 후에 많은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이고, 재수씨.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네.
그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삐져서 병원에도 안 오고 남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주 간 이식 할 거죠? 일정 아직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얼른 일정 잡고 수술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거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너한테 돈 주고 떼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대했겠니? 그건 그렇고 아직 간이식 날짜 다시 안 잡았더라.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이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있어서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수술 날짜 잡거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뻔뻔하게 수술 다시 잡으란 말도 하시고 안 그래도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네. 그렇게 귀한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돼서 제가 수술할 테니까요. 일단은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네가 맞는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 하니? 그리고 나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그간 주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형은 원체 몸이 약해서 이식을 못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맞지도 않을 걸 왜 고생해서 검사를 하냐고? 그냥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해주면 되지 않니? 와, 누가 들으면 어머님 한 80세는 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고작 이제 50대셨고 아버님도 50대시잖아요. 평생 건강 챙긴다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맨날 운동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처럼 육아하면서 체력 없는 것도 아니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건강검진했을 때도 그은한 염증 하나 없다고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이 지금까지 골프며 축구며 테니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 들으면 간이식 못 해주는 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씨,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재수씨가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왜? 재수씨, 남편 안 살리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일단 간이식 받고 나중에 서운한 거 풀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참나. 그니까 내가 이딴 집구석에 간이식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귀를 못 알아쳐듣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당신네들 검사 받아보고 다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해준다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검사조차 안 받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간이식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면 당장 나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종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며 나섰죠. 그 후에 다행히 내사자 간기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은 간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후에 시모의 연락을 받고 왜 시모가 간이식에 집착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승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데 승주도 저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나랑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긴 하네. 어쨌든 저번에 승주 간암 진단 받았으니까 너네 진단비 받지 않았니? 그거 꽤 될 텐데. 네, 남편이 이곳저곳 안부원 많이 들어놓았더라고요. 진단비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남편이 회복 중이라 말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연락을 해주신 거세요? 혹시 진단비 때문에 진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단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아니, 이번에 너희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주 간암 진단 받기 전에 말아먹은 거긴 한데 간암 소식 전해지고 말을 할 틈이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그거 다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네?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간이식하고 아들 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 보험금 다 저한테 오니까 나중에 아들 잘못되면 한 푼도 자신들 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보험금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아들 생명 아까운 줄 알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아까운 큰아들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다 나앉게 생겼다. 큰애 잘해보려고 사업한 건데 사업이 알잖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 모시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큰애도 저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까 조금만 도와다오. 뻔뻔하게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역시 어머님은 달라진 게 없네요.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으시걸랑 그 아까운 큰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남편 다 죽어갈 때도 본인들 몸만 생각해서 공여자 검사도 안 받고 버티신 거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보험금을 탐내다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앉게 생겼고 그걸 남편의 보험금으로 막아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복 후에 자신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남이라면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현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긴 했구나 싶어 참 씁쓸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